먹어요. 저희 준비되었습니다. 네. 네, 들리시나요? 치고가 남으면은 뭐 하나씩 올려도 상관없는데 뭐 후반기 어떨지 모르니까.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교수님. 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오큘로믹스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오큘로믹스의 정의에 대해 말씀드리고, 오큘로믹스의 이제 과거에 있었던 오큘로믹스, 그리고 현재 사용되고 있는 오큘로믹스, 그리고 오큘로믹스가 사용된 기술들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미래 전망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클로믹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믹스라는 개념은 생물학에서 여러 생물학적 분자들을 대규모로 연구하는 학문으로 오클로믹스는 그중에서도 이제 눈의 생체 지표를 분석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레티나를 볼 수도 있겠지만 다른 이제 익스터널 아이나 어떤 티어 필름 등의 어떤 다른 눈의 분야도 함께 바이오마커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를 통해서 여러 시스테믹 헬스와 디지즈 스테이트를 예측하고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어, 학문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망막은 보시다시피 이제 구조와 이제 혈관을 좀 동시에 볼 수 있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과나 신경과 쪽으로 이제 연관이 높을 수 있고, 이제 눈의 이제 전신을 들여다보는 창이라는 컨셉으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제 브레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엠브리오제닉하게 이제 다이앤세플론에서 같이 이제 기원을 했기 때문에 보다 더 관련이 높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생리적으로는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캐스케이드가 이제 눈에서 어떤 엔도셀리아 디스펑션에 연관이 있을 수가 있고, 블러드 레티널 베리어의 어떤 이뮨 프리빌리지가 전신 질환에 의해 공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장에서 나오는 것 드라이브 이뮨셀이 갱글리온 셀의 데미지를 줘서 목내장을 유발한다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혈관의 직경을 좀 정량 지표로 이용을 하여서 어떤 스트로크나 하트 페일리어 또 이스케믹 하트 디지즈 등을 예측을 하였었습니다. 이제 그러한 해석은 좀 명확했지만 베슬에 대한 정보만 본다는 좀 한계가 있었고 망막의 혈관이 한 요 정도 한 10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크기인데 혈관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어떤 딥러닝이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시면 이제 안저를 처음 관측을 하기 시작한 게 1850년도에 이 헬몰츠라는 사람이 옵살모스콥을 개발을 하였고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아는 이제 자이스에서 1955년에 안저를 촬영하는 기기를 처음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자동 안저 촬영이 상용화되면서 이러한 이제 스태틱한 이미지를 분석하는 도구들이 여러 가지 개발이 되었고 아이반이나 시바 이런 소프트웨어들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6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딥러닝을 처음 이제 개발을 하면서 AI가 어떤 이런 접목된 오큘로믹스 분야가 상용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머신러닝, 딥러닝, AI 이런 단어들이 막 혼재돼서 사용이 되게 되는데 이런 이제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이제 안과 영역에서는 주로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이용해서 안저 사진이나 OCT 같은 이미지를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이 어떤 데이터에서 패턴을 학습해서 예측을 하는 방법이라면 딥러닝은 이런 뉴럴 네트워크, 인공신경망을 이용해서 훨씬 더 복잡한 패턴을 자동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오클로믹스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1898년, 그러니까 옵살모스콥이 개발된 이후 한 50년 후에 마커스 건이라는 스코틀랜드 의사가 이 33명의 안저 시리즈를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분은 아터리얼 네로잉이 어떤 키드니나 브레인 질환과 연관이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었고 사진으로 보시면 이제 저희가 최근 찍는 이제 안저 촬영과 꽤나 비슷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오늘날에는 이러한 이제 질환이 고혈압에 의해서 발생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제 모두 아시다시피 이제 하이퍼텐시브 레티노패시 그레이딩은 여러 변천사를 겪고 왔는데 저희가 아는 이제 KWB 스테이징은 이런 1939년 발표된 논문을 바탕으로 만들어졌고 아테리얼 네로잉을 이제 필두로 하는 이런 스테이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80년대에는 이제 뉴로레티나와의 디제너레이션이 어떤 브레인의 디제너레이션과 연관이 있다는 연구들이 발표가 되기 시작을 하였고
2000년대 초반에는 이제 레티널 베슬 또는 레티노패시의 여부에 따라 어떤 하트 페일리어, 스트로크 등의 그 시스테믹한 디지즈와 연관이 있다라는 대규모 코호트 스터디들이 수행된 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 웡치엔 교수님의 2004년 하이퍼텐스 레티노패시 NEJM 논문을 들 수가 있겠고, 최근까지도 활발하게 오클로믹스 분야에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레티노패시 여러 사인들, 이제 하이퍼텐스 레티노패시의 사인들과 모탈리티와도 연관이 있다 연구들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의 오클로믹스를 보시면 그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만한 이런 대규모 코호트 연구들에서 보시면은 이 옵탈믹 익셈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연구들은 여러 가지 엔도르간 디지즈에서 레티노패시가 좀 의미 있는 아나토믹 바이오마커로 작용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를 반영하듯이 좀 글로벌한 가이드라인에서도 펀더스코피가 이제 어디셔널한 진단 검사로 들어가 있고, 물론 이제 하이퍼텐스 레티노패시 같은 경우 이제 리프로듀서빌리티 또 그레이딩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비슷하게 이제 DR 그레이딩을 한 이제 뭐 논문을 봐도 같은 상황에서 여러 명의 이제 그레이더가 이렇게 서로 다른 이제 컨시스턴트하지 않은 그런 그레이딩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오큘로믹스는 이 논문을 필두로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2018년 구글의 이제 과학자들이 레티널 이미지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CV 카디오베스큘러 리스크 팩터들을 이제 예측을 하려는 시도들을 하였고, 이 연구에서 이제 보시면 에이지랑 이제 젠더를 예측을 하게 되는데, 사실 뭐 저희가 이제 임상적으로 이런 펀더스포트를 보고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실제로 이제 펀더스포트에 이제 기계가 보는 펀더스포트는 보다 더 많은 정보를 이제 인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조금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글의 뭐 CEO도 2018년 이제 키노트 토크에서 레티널 이미지로 어떤 그 하는 어떤 시스테믹한 그런 이밸류에이션을 강조를 하였고, 심지어 뭐 구글에서 이제 레티널 카메라까지 개발을 하였습니다. 이제 에릭 토폴이라는 이 미래학자 분이신데 심장내과 교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책을 쓰신 분인데, 이분께서 했던 테드 터크의 일부를 이제 발췌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망막이 이제 안과 질환을 넘어서 이제 전신 질환 평가에 어떤 관문이 될 수 있다는 흐름을 보여주고, 이제 AI가 이제 의사를 대체하는 기술이 아니라 어떤 에이지 섹스를 예측했듯이 어떤 인간이 놓치는 신호를 좀 포착을 하고 보다 더 인간적인 의료를 가능하게 하는 도구다, 뭐 이런 식으로 강조를 하고 있었고, 현재 뭐 조금 나온 연구들을 이렇게 대표적으로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좀 찾아본 연구들인데 워낙 좀 다양한 좋은 이제 논문들에 많이 실린 연구들이 있고, 여러 이제 뭐 시스테믹 바이오마커든 어떤 전신 질환이든 여러 가지를 예측을 할 수 있다고 이제 발표를 하였지만, 사실은 아직까지는 한계점이 좀 명확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하나 좀 말씀드리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았고, 오늘은 조금 이러한 클로믹스를 이제 가능하게 한 기술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근간이 되는 연구는 이제 2016년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발표한 이제 레스넷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이제 딥러닝에 대한 그냥 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어떤 플레인한 어떤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CNN은 이제 레이어가 깊어질수록, 그러니까 그 학습을 많이 시킬수록 에러가 더 늘어난 양상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요 여기를 보시면 그 잔차 학습이라고 해서 그 뭐 추가적인 이미지랑 어떤 차이점만을 학습을 시켰을 때 학습을 시켰더니 양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더 성능이 증가하는 것을 보여서 가장 이제 근간이 되는 연구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해에 이제 발표된 이 연구는 그 CNN이, 앞에 말씀드린 CNN이 어떤 로컬한 리전을 잘 보는 개념이라면 이 트랜스포머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어떤 그 예를 들어 펀더스포터가 있으면 마큘라, 또 뭐 디스크, 베슬 이렇게 각각 부분을 좀 배워서 학습을 해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정보도 좀 연결하고 병렬화해서 조금 학습 효율을 높인 연구가 되겠고, 그래서 이제 그 순서를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뭐 이 정보가 몇 번째 위치고 뭐 이런 것들을 좀 따로 이제 학습에 넣어줘야 되는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도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읽어보면 이제 이미지나 오디오, 비디오 같은 여러 모달리티로 어떤 이런 모델이 확장될 것이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안과에서도 현재 AI가 이제 트랜스포머와 이런 멀티모달
그 모델로 가는 흐름을 좀 2017년부터 미리 예측을 했다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앞에 말씀드린 CNN은 안저의 국소 병변을 조금 확대경처럼 이제 보는 구조라면 이 트랜스포머 모델은 안저 전체에서 뭐 여러 부분들을 관계를 맵핑해서 좀 함께 보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발표된 2021년 발표된 연구는 이 비전 트랜스포머라는 좀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미지를 작은 이렇게 패치 형태로 이렇게 잘라서 이 패치들 사이의 관계를 이제 학습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패치들의 어떤 문장을 어떤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런 트랜스포머만으로 그 이미지 분류 자체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간 규모 데이터들은 앞서 말씀드린 CNN, 딥러닝 자체가 좀 유리할 수도 있지만 데이터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비전 트랜스포머가 CNN을 능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로 대규모 이제 학습에서 힘을 발휘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 저희 임상 데이터가 뭐 CT, 펀더스, 뭐 어떤 EMR 결과나 랩 수치 등을 이제 함께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LLM 모델이나 뭐 멀티모델 모델로 이제 확장되는데 좀 유리한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만을 토큰으로 자르는 게 아니라 텍스트를 입력을 하면 그 텍스트도 이렇게 토큰으로 잘라서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그거를 학습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조금 범용성이 있고 심지어는 이제 뭐 오디오나 비디오도 이런 식으로 학습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전 트랜스포머가 이제 가장 잘 적용된 예인 이제 레트 파운드입니다. 이제 2023년 네이처에 실린 논문인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런 비전 트랜스포머를 안과 영역에 적용한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0만 장의 라벨링 되지 않은 이제 언더스포트와 OCT 이미지를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마스킹을 해서 그 마스킹된 부분을 실제로 얼마나 잘 복원하는지를 이제 학습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 마스크드 오토 인코더라고 이제 하는데 그래서 디코더가 이 가려진 부분을 예측을 어떻게 얼마나 잘 하는지를 학습을 시키는 거고 이 개념은 이제 프리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우리가 뭐 자전거를 탈 때 뭐 자전거를 그냥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어떻게 그 하는지를 그냥 학습을 시켜버리는 거라서 그래서 안저가 이렇게 보통은 생겼으니까 이 가려진 부분도 이럴 것이다를 예측해서 좀 배우게 만드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 모델은 파운데이션 모델이 결국엔 뭐 DR이나 글라우코마 또 웻 AMD의 프로그노시스 또 심혈관 질환, 신경퇴행성 질환까지 예측을 해내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물론 그 서브그룹의 그 다운스트림 어널라이시스는 이제 라벨링 된 데이터로 이제 파인 튜닝을 한 결과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레트 파운드 파운데이션 모델이 안과 질환의 진단뿐 아니라 어떤 시스테믹한 디지즈까지 예측을 하는 여러 오클로믹스 과제에서도 잘 작동을 한다는 것을 밝혀낸 연구입니다. 아이클립이라고 이제 또 이 연구는 그 안과 이미지만이 아니라 어떤 EMR이나 또 판독문 등을 이제 함께 학습을 시켜서 학습을 시킨 모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진료를 보는 이제 임상 환경과 조금 비슷한 학습 과정을 겪었다고 이제 보시면 되고, 그래서 단순히 한 가지 질환을 어떤 분류를 하는데 그치지 않고, 저희 LLM 모델이 하듯이 어떤 질문에 답하거나 그 영상이나 글을 연결해서 어떤 데이터가 좀 비교적 적은 드문 질환에서도 좀 잘 작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든 모델입니다. 이제 딥러닝 모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러한 모델들은 이제 뭐 성능은 좋아 보이지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직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블랙박스라는 점인데요. 뭐냐면, 이제 이러한 이제 딥러닝 모델이 의사 결정 과정이 굉장히 불투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explainable AI가 뭐 일부 개발은 되어 있지만, 그래드캠, 뭐 셰플리 등의 이제 explainable AI가 개발이 되어 있지만, 사실 의사들 입장에서 이 모델이 이 질환을 예측할 때 병변이 아니라 어떤 아티팩트를 보고 뭐 한 건 아닌가 뭐 이런 의심을 뭐 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히트맵 형식으로 이렇게 이 부분을 참고했다 이렇게 보여주는 경우도 있고 어떤 팩터들을 몇 프로 참고했는지 이런 식으로 레포트를 보여주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뭐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고 아직까지는 이마저도 확률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100% 정확한 어떤 블랙박스가 아닌 어떤 유리상자로 이제 투명하게 만드는 작업들이 조금 필요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게 이 모델을 만들고 나서 그 해당 병원, 해당 카메라, 뭐 해당 인종에선 잘 작동을 하더라도 그 조건들이 조금만 바뀌면 이제 결과가 굉장히 다르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두 이겨내는 완벽한 모델은 아직까지는 없고 그래서 그러한 거를 극복해 보자고 이런 인종별로 레티날 피그멘테이션이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이런 건 피그멘테이션을 스코어링을 해서 점수를 매기는 이런 시스템까지 개발을 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추가적으로 같은 환자에서 같은 날 또 여러 번을 찍었을 때 결과가 달라진다면 이제 모델이 좋은 모델이 아니겠지만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평가가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각막 질환의 특징상 뭐 RVU 같은 경우 이런 헤모리지가 있다가 뭐 한 2, 3개월 있다가 리졸브가 된다고 치면 이게 있을 때랑 없을 때랑 점수가 똑같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의 이제 로버스트니스를 보는 이제 연구들이 조금 필요하겠습니다. 또 좋은 모델의 조건이 되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이제 이미지 자체는 막 무한정 모을 수 있는데, 많이 모을 수 있는데, 실제로, 리얼 라벨을 모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앞서 말씀드린 DR 그레이딩도 이렇게 컨시스턴트 하지 않았는데, 이게 진짜 DR인지 아닌지도 어떤 스레시홀드를 어디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고, 예를 들어 이제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 아밀로이드 펫 포지티브가 이제 있어야 실제 알츠하이머로 진단을 하게 되는데, 이런 아밀로이드 포지티브한 사람들의 안저가 이제 페어링 데이터가 흔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걸로 이제 대규모 학습을 시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실제 라벨링보다는 저희 뭐 빅데이터 연구하듯이 이제 진단 코드나 어떤 EMR 기록 이런 것들로 모델을 만드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실제 사용에서는 그렇게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제 오클로믹스는 대단한 발전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미래에는 조금 어떻게 될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의료가 단순히 이제 병원에서 이제 획일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에서 어떤 이제 예방적으로 이제 개인화된 어떤 성과 중심형 이런 시스템으로 이제 전환되고 있는 로드맵 사진이고요. 그래서 오클로믹스가 또 이 흐름 안에서 단순히 이제 안과 질환을 진단하는 도구를 넘어서서 전신질환 위험을 좀 조기에 예측하고 병원 밖에서도 지속적으로 환자를 관리하면 하는 이런 개인화된 예방의학 쪽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 서큘레이션에 나온 이런 CKM이라는 새로운 개념인데 뭐 모두가 뭐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는 그런 개념인데 심혈관 질환 같은 게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비만이나 뭐 대사 이상 이런 신기능 저하 이런 것들이 누적되면서 생긴다라는 그냥 개념입니다. 근데 새로운 개념처럼 이렇게 뭐 발표를 했지만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고 이런 오클로믹스가 이런 서브클리니컬한 부분에서의 개입이 좀 들어가서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이런 뭐 현재도 많이 변했지만 휴대용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이제 많이 바뀌게 될 것 같고 이러한 도구들이 상용화되고 이제 하면서 진료가 단순히 병원 안에서 이루어진다기보다 어떤 특정 시점 병원이 아니라 계속 이제 집에서도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수집되고 어떤 하나의 플랫폼 같은 게 만들어지면서 통합적으로 어, 해석이 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속적인 인공지능 기반 케어가 이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면 저희가 기존에 이런 건강검진 뭐 레포트를 받았듯이 이런 좀 안저 촬영만 했는데 이런 전신질환 레포트를 받는다거나 이런 좀 미래에는 변화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예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오클루믹스의 발전이 이런 망막 이미징의 발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멀티모달한 데이터가 통합이 되면서 여러 과에서 다학제 협력과 거기에 더불어서 어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딥러닝이라는 뭐 새로운 기술의 도입으로 이미지 판독을 넘어서서 대규모 데이터에서 이제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패턴을 결국 찾아내는 것까지 이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런 연관성만 발견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에비던스를 쌓아서 외부 검증도 더 해보고 실제 임상에도 뭐 적용을 해보면서 어떤 우리가 모르는 질환의 이제 메커니즘의 이해까지 넘어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망막은 전신혈관의 건강을 좀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윈도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예측 자체의 정확도는 올라갔고 이게 더 이상 이제 미래에만 있는 일이 아니고 현재 열심히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전하고 있는 오클로믹스 분야에서 보다 저희도 좀 지금이라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전신질환의 그 바이오마커로 완저가 여러 연구가 되고 있고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저희가 그러면 임상에서 볼 때 좀 눈여겨볼 수 있는 데이터들이 있나요? 중요한 결과나. 표적으로는 그 안테리어 쪽에서는 그 눈물로 알츠하이머 예측한 그 질환이 조금 대표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익스터널 아이 관련된 데이터로도 뭐 사실 저희가 이제 스클레라 보고 옛날에는 눈 노래지면 황달 예측하고 뭐 이런 것도 사실 오클로믹스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떤 익스터널 아이 데이터로 뭐 사이로이드 질환도 예측하고 그, 그 소아사시 이런 쪽에서는 사카이드 그러니까 눈의 움직임을 이제 학습을 시켜서 제가 알기로 사이로이드 질환이었던 것 같은데를 예측하는 게 꽤 AUC가 높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망막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달리티로도 충분히 많이 연구가 되고 있어서요. 조금 망막에서요. 써먹기. 망막에서 망막에서는 지나 이렇게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레티노패시 말고 그러니까 전신 바이오마커로서 이렇게 초기 진짜 서브 클리니컬하게 알 수 있는 걸로 좀 저희가 실용화할 수 있는 부분까지 된 게 있나요? 뭐 알츠하이머를 뭐 얼굴 보면 이런 게 보이면은 신경과 의뢰를 이게 하라.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실제 임상에서 사용되려면 이제 FDA 승인을 또 받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에서 쓸 수 있는 거는 CVD 예측하는 거밖에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진단하는 뭐 플랫폼들은 상용화된 게 있는데 예측적인 부분에서는 CVD만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 CKD가 아마 FDA 승인을 앞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는 사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아밀로이드 펫 포지티브라는 조금 한계가 있어서 좀 성능 자체는 높지만 조금 상용화되기에는 아직 좀 이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요즘 질문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런 거는 있는데 결국 그 AI 이미 퍼너스코피를 준 다음에 예측해라 이거인 것 같고 그런 결과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실제 임상을 볼 때 예를 들면 어떤 뭐 뱃살이 뭐 꼬불꼬불거리면 이 정도면은 이게 뭔가 CVD 리스크가 올라간다 그런 게 있는지가 좀 궁금하신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펀더스를 많이 네.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아, 때는 네네네네. 그런 아, 차원에서 사실은 그거는 이전에 이제 2000년대 초반에 나왔던 에릭 스터디나 이런 메사 연구에서 그 베슬 톨추어시티나 이런 그 캘리버를 본 연구들이 이미 있기는 한데요. 이게 AI를 이용한 연구들은 아직 좀 블랙박스 문제 때문에 그런 이제 어느 부분 이제 리전 오브 ROI가 어딘지를 정확히 예측하는 거는 조금 어렵고 사실은 아티팩트나 이런 게 너무 아직은 좀 노이즈한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옛날 연구들이 더 인포메이션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만 이제 OCT 안지오 관련된 연구들도 소수로 있기는 한데 뭐 아시다시피 어떤 그런 프랙션 디멘션이나 뭐 그런 계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이제 연구는 많이 되어 있는데 아직 상용화되거나 실제 임상에서 조금 저희가 도움을 받아서 사용할 만한 내용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AI 연구가 개인 연구자 수준에서 만약에 흥미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한번 시도해 본다면 그 문법적인 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쓴다든지 아니면 뭐 이미지 프로세스 하는데 어떤 잘 몰라가지고 하면은 좋은지 혹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어, 데이터가 뭐 망막에서 이제 앉아사진이 될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좀 안테로세브포버터가 될 수도 있고 뭐 그, 국내장에서는 데이터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거를 실제적으로 만약에 한번 그 의미 있는 결과가 안 나오더라도 전체적으로 한번 경험해 보고 싶다. 그럴 때 한번 해볼 수 있는 뭐 프로세스. 죄송합니다. 좋은 플랫폼은 그때 교수님 같이 저희랑 했던 EGFM 그 플랫폼을 이용하시면 제일 간단하게 할 수는 있긴 합니다. 그래서 언더스포터만 이제 리퍼러블, 논 리퍼러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생각하는 걸 넣으면 좀 아주 간단한 미니 모델 같은 거를 좀 만들어 볼 수는 있고 경험해 볼 수는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조금 연구들 자체가 결국 외부 검증이 안 되면은 뭐 연구가 조금 이제 거의 실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요새 보면은. 그래서
조금 보면은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서 조금 카르텔처럼 약간 서로 익스터널 밸리데이션 해주고 모델 만들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조금 일반적인 지금 현재 현황인 것 같습니다. 연구 자체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이제 수준은 개인적인 수준에서 이렇게 조금 깔짝깔짝 해가지고는 의미 있는 데이터를 얻기 어렵다. 지금은 워낙 이제 많이 발전해서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네네, 그럴 것 같습니다. 뭐, 대규모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장 파트는 혹시 AI 관련돼서 혹시 얘기 나오는 게 있나요? 농내장, 저 박희민 선생님하고 저희 우리 윤 교수님 계신데, 농내장 파트는 조금 AI 관련돼서 그렇게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저도 참 최근 데이터까지 다 업데이트가 되진 않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펀더스포터로 이제 녹내장인지 아닌지 예측하는 거나 펀더스포터로 바탕으로 이제 이 녹내장 환자가 있는 경우에 이 환자가 프로그레션의 가능성이 있는지 이거를 좀 예측하는 모델은 있는 걸로 알고 있기는 한데요. 저도 최근 논문을 찾아보지는 않아서 모르겠고 제가 들었던 연구 중에서 흥미로웠던 연구는 그러니까 사실 디스크가 펀더스 안에서 디스크가 사실 녹내장 여부를 판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는데 펀더스에서 디스크 부분을 빼고 나머지 레티나를 보고서도 녹내장 여부를 진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델을 짜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녹내장 연구 안에서도 그 디스크뿐만 아니라 RNFL 디펙트나 다른 여러 가지를 활용해서 녹내장 진단이나 프로그레션 여부를 확인하는데 여러 가지 연구들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펀더스포로 녹내장을 예측하거나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시도됐던 거는 말씀하셨던 연구들이 이제 다 그, 보면은 벤치마크를 이제 하나 놓고 네, 막 챌린지를 엽니다. 그런 이제 공대 쪽 그런 사람들이 뭐 녹내장을 뭐 태스크를 주고 여러 팀들이 이제 붙어서 그 챌린지를 이제 수행을 해서 리더보드로 1등부터 몇 등까지 이렇게 바로 나오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우리나라 연구진들이 보면 1등에서 3등까지 막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것도 그 제시한 태스크 자체도 라벨링이 좀 불분명할 수가 있어서 저는 아직까지는 국내장은 조금 라벨링 시험화되기는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라벨링 문제가 있구나. 박희민 교수님 혹시 또 추가해서 말씀해 주실 거 있을까요? 필요 없습니다. 네. 아니, 아까 이제 안저사진 갖고 남자 여자를 맞춘다고 하는데 AUC 값이 거의 0.9 얼마여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서 그거는 보면은 그 아까 보여드린 히트맵이 거의 포비아 쪽에 중심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럼 포비아 보고 맞춘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아까 윤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포비아를 가리고 해봤더니 그래도 맞추더라. 그래서 아직까지는 뭘로 맞추는지는 정확히 모르는 걸로 아마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할 얘기 없으시면 마칠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